안녕하십니까. 제4강 강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4강은 이제 논작물 끝나고 난 뒤에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는 어떻게 그 문제를 읽고 정확하게 계산해내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것은 그냥 어떻게 보라라고 하고 지나가고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강의를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7강이고요. 오늘 그 문제풀이에 앞서서 계산기 기능은 제가 지금 했던 계산기는 카시오 네이버에서 G마켓에서 구입하시더라도 얼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FX 570 ES 플러스 해서 이 기종을 사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사용법은 유튜브에 보시면 현재 기종 카시오 FX 570 ES 플러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자세하게 한 10분 정도의 강의 나오는 걸 들어보시면 사용법을 알 수 있고요. 제가 사용하는 거는 온 하는 것, 우측에 보면 온이 있습니다. 온만 하고 그 다음에 계산 기능 중에서 분수 기능이 있어요. 분수 기능. 그래서 좌측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이 분수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분수 기능. 이 분수 기능을 눌려가지고 위에 커서가 움직이면 위에 입력을 하시고 가로 넣고 그 다음에 커서를 아래쪽으로 움직이시고 해서 이 기능만 가지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측 하단부에 보면 SST 기능이 분수 기능을 소수점 계산하고 난 뒤에 몇 프로 할 때는 5분의 3이다 하면 60%가 나와야 되는데 빨리 안 되기 때문에 SST 기능을 사용하는 이 두 가지만 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곱하기 더하기 그 다음에 소수점 같은 거 한번 해보시면 정확하게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 커서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중앙에 보면 이 기능을 가지고 커서를 움직여서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쉽게 계산기 사용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괄호는 괄호대로 해서 이렇게 하면 다른 기능이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팅하는 거는 몰라도 시험장에 가면 들고 있으면 다 세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무 기능 필요 없고 그대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장에 가시면 계산기만 꺼내 놓으시면 그 다음 감독관이 와서 자기들이 세팅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이 기능은 우리가 시험 보면서 함수를 계산할 때 0.15 뭐 이런 거 있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 커서를 움직이는 기능과 SST 그 다음에 분수 기능 이 정도만 하면 제가 볼 때는 전혀 계산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2차 2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풀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럼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지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문제풀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는 이 페이지가 다 나오죠. 그래서 17페이지 여러분 교재 17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자,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 머릿속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품목의 수확량 조사 시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속 1번에서 5번 알맞은 내용을 답하시오 5점.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5점 내지 15점짜리로 나옵니다. 5점짜리에서 아는 것이 3문제라면 3점으로 채점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번에서 한 문제당 1점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 놓으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답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래서 19페이지에 보시면 답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풀이미 답안인데 왜 중요하냐 그러면 제가 첫 시간이고 기초부터 강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 곧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답안 작성 요령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권 전체에 답안을 쓸 수 있는 답안 작성 요령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하셔야 시간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확도에서 채점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묻는 내용을만 답할 것, 이게 쉬워 보이죠? 막상 시험장에 가면 피해율을 구하시오라고 문제를 내는데 피해율도 구하고 보험금까지 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질문자는 피해율만 구하라고 했는데 답안 쓰는 사람은 욕심이 생긴단 말이죠. 피해율도 구하고 당연히 보험금도 구해야지 해서 보험금까지 구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묻는 내용을 정확하게 답하면 된다. 이게 쉬운 듯 하면서 많은 실수를 가져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중간 과정의 단위는 적지를 마세요. 답에만 단위를 기재하면 됩니다. 중간에 뭐 단위 면적당 이런 거 안 해도 채점자는 정확하게 이 사람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답을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학 감소 보험금은 해서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다 알죠? 이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쓰면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쓰지 않아도 바로 보험금은 수학 감소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을 적고 숫자로서 말하세요. 글자로서 미리 앞에 자세하게 안내해 주지 않더라도 채점자는 묻는 것이 수학 감소 보험금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수학 감소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 8만 원 곱하기 피해율 35% 마이너스 20%에서 마지막에 원자 120만 원 이렇게만 답안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많이 실수하는 내용입니다. 쉬워 보이도 막상 긴장되면 자꾸 많은 걸 쓰고 싶어 하는데 정확하게 질문자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1번 문제가 몇 품목의 제2항 재직파 보험금과 지급과 피해 면적의 판정 기준 세 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이거는 항상 나올 수 있는 오름짜리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여러분이 큰 소리로 묘는 해서 쭉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묘는 하면서 무리에 뜬 면적, 무리에 둥둥 뜨면은 정착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흙에 덮여져서 햇빛이 차단된 면적,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앞으로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면적, 이렇게 정확하게 앞에 있는 묘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 2번 문제는 요거는 몇 품목의 수확량 조사 시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수에 안 맞는 내용을 쓰시오. 이 부분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가 될 거예요. 근데 1, 2, 3번은 우리가 배에 대해서는 수확량 조사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전수조사, 표본조사, 그리고 수락요소 조사. 그 시험이 나왔을 때 이게 피해율을 다 주어지면 우리는 적용해야 될 것이 우선순위가 처음에는 전수조사를 했다면 전수조사가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가 15%이고 그 다음에 표본조사가 20%이고 그 다음에 수락요소 조사가 17%이다 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다 했을 때 몇 프로 적용하죠? 그렇죠. 전수조사 이거 합니다.
많은 걸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두 가지. 표본조소와 수량조소 했다면 나머지는 이와 관계없이 요거. 요렇게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조사 시기는 답안에 나온 대로 해서 이것이 나올 수가 있고 이것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조사 시기와 조사 방법은 답안에 나온 대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는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핵심적인 문제. 이 문제가 벼문자의 수량요소 조사의 모든 것입니다. 15점짜리로 나왔고요. 이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다. 왜? 이번에 또 태풍으로 뭐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벼농사가 거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수량요소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는 제주도에서도 출동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의 벼 품목의 가입 농가가 보상하는 제의로 피해를 입어 수확량 조사 방법 중 수량요소 조사를 실시했다. 아래 계약사항 및 조사 내용. 항상 모든 문제는 뭐가 나온다고요? 계약사항과 조사 내용이 품목에 관계없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계약사항, 아래는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을 통해서 평가사가 조사를 한 내용을 적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 해결해야 한다. 그 다음 잘 보셔야 될 게 미보상. 미보상 사유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에다가 없다라고 체크를 반드시 하세요. 10%면 10%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 요소 점수는 조사 표본 포기 순서대로 기재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 그래서 이 지문에 나온 대로 12.345니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2.35%로 기재를 해야 된다. 요도를 해서 감점을 받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수량요소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수확 비율을 결정한 해당 구간의 가장 큰 비율 또는 가장 작은 비율이라고 나올 거예요. 점수를 만들고 난 뒤 그 점수의 구간이 평가사가 볼 때 아, 이 농지는 최저를 하면 되겠다. 최고하면 되겠다. 문제에서는 최저 또는 최대값 큰 비율을 적용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해결 능력은 그 다음에 수확량 조사. 수확량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수확량은 이 공식을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수확량은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요. 제주도에 보면은 동쪽에 보면 표선면이 있습니다. 표선면. 그래서 여기는 표선면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헷갈리느냐. 이 표가 표준 수확량이에요. 수확량 계산할 때 보통 보면 뭘로 쓰죠? 평년 수확량을 기준하는데 이 표는 수량요소 조사할 때 특이한 것은 표준 수확량이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분명히 표준 수확량이 얼마고 평년 수확량이 얼마라고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틀리는 수가 많아. 그래서 벼 품목의 수량요소 조사는 표선면이구나 할 때 표는 표준 수확량, 선은 선비. 비율이구나, 비율. 그래서 우리가 점수 나왔으면 그 점수를 문제에서는 최고 높은 큰 수치의 확률을 하라고 했으니까 지문에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피해 면적 비율. 그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더 암기하라고 했죠. 30% 이상일 때 1.0을 적용하고, 소손의 면적 때문에 10%에서 30% 사이는 1.1, 10% 미만일 때는 1.2.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것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고 알아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수확량 곱할 때는 표, 성비, 비율, 면적 이 세 가지 요소로서 구한다 하는 것만 알면 이 문제는 쉽게 우리가 풀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문제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조사 수확률 환산표가 있으면 점수가 여기 나왔다면 최고의 퍼센트, 조사 수확 비율의 큰 걸 해서 80% 주면 되겠죠. 문제에서 그렇게 주어졌으니까. 그것이 중요한 키워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면 포기당 이삭수, 그러니까 한 포기당,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한 포기에 이게 이삭이잖아요. 그죠? 그림을 그리세요. 이삭. 그 다음에 완전 나갈 수는 이 이삭 하나에 막 붙어 있는 게요. 그러니까 이 이삭수가 16개 이상이냐, 16개 미만이냐에 따라서 16개 이상이면 2점, 16개 미만이면 1점, 점수를 매기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를 통해서 16개를 중심으로 해서 1점 주고 2점 준다 하는 것만 알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삭 상태에 따라서 19개니까 몇 점이죠?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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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미만이니까 1점 해서 7점이 나왔잖아요. 그죠? 간단합니다. 이게 15점대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완전 나갈 수는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51, 61, 71, 81, 81개 이상 5가지 나온단 말이죠. 51개 미만일 때 1점, 2점, 3점, 4점, 5점. 이것도 그대로 외워야 되는 문제예요. 75개니까 몇 점입니까? 4점이죠, 여기. 여기서 71개 이상부터 81개니까 4점. 85개니까 몇 점이죠? 81개 이상이니까 5점. 45개니까 51개 미만이니까 1점. 62개는 여기 61개 이상이니까 3점. 이렇게 해서 하니까 13점인가요? 네. 13점이 되죠. 이것이 수락요소 조사의 핵심인데 수확량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표선면이구나 하는 부분만 알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다. 그래서 4, 5, 1, 3. 그래서 13점. 20점이니까 점수가 20점이니까 여기 찾아들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가장 큰 조사 수확 비율을 해야 되니까 80%가 되겠죠. 80%. 시험 문제에서 최저 조사 수확 비율을 하려면 71%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수확량을 구할 때 헷갈리는 것은 평년 수확량이냐 표준 수확량이 헷갈리기 때문에 표선면에 표준 수확량,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표준 수확량도 나오고 평년 수확량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사용한다고요? 표준 수확량. 그럼 조사 수확 비율은 80%. 그 다음 면적 비율은, 자, 문제에서 잘 보시면 피해 면적은 1000m 제곱, 실제 경쟁 면적은 3500. 문제 주어졌죠?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예. 자, 문제를 보시면 피해 면적은 1000m 제곱이니까 항상 기준은 가입 면적이 아니고 실제 경쟁 면적이잖아. 방금 풀었을 때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일 때 많은 사람이 틀렸습니다. 항상 평년 수확량이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선면이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피해 면적의 보정 개수는 3,500분의 1000m 제곱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이게 몇 프로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28.57% 나오죠. 28.57%.
이것도 분수 기능을 통해서 자꾸 연습을 하세요. 시간이 걸린다고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면적 비율의 보정 개수는 소선의 면적이 30% 이상 돼야 1을 하고 나머지는 10%부터 30%까지는 1.1이구나.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것이 1.1을 정해야 되는구나. 그럼 답 나왔잖아요.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에다가 조사 내용에 따라서 조사 수확 비율은 우리가 80% 곱하기 1.1. 그럼 수확량 나오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15점을 모두 획득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물음이 피해율을 구하라는 피해율. 자, 피해율은 제가 총괄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평수 미평에 글을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냥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이 얼마죠? 평년 수확량이 1500. 바로 쓰세요. 수확량이 조사 수확량을 계산해 보니까 아까 표준 수확량이 나오죠? 1600. 표준 수확량은 1600 곱하기 선비 비율 80% 곱하기 1.1. 이게 수확량이잖아. 이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계산기 한번 해보시죠. 1600 곱하기 80% 곱하기 1.1. 1600 곱하기 80% 1.1은 1408kg이 수확량이 된다. 간단하죠? 수확량은 표순면으로서 구해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수 미평에서 평년 수확량은 구했고 수확량이 1408.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마이너스 제로잖아. 그래서 1500. 이게 피해율 공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피해율이 10% 주어졌다면 미보상 감수량은 얼마 됩니까? 여기에 들어갈 0이 아니고 1500 마이너스 1408의 10%. 이것이 미보상 감수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문제로서 전체를 이렇게 나오나 저렇게 나오나 알아맞힐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조사 내용을 통해서 수확량을 구한다. 수확량은 표선면을 해서 비율대로 점수를 다 합계해서 큰 비율 하라면 큰 비율, 작은 비율은 작은 비율. 피해 면적 개수는 30%냐, 10%에 30% 사이냐, 10% 미만에 따라서 구하고, 그 다음에 피해율은, 여기서 피해율은 평수 미평이다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거죠. 그래서 피해율을 계산해 보면, 피해율이 몇 프로입니까? 피해율이 6.13%. 6.1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율까지 구할 수 있는 문제였다. 이것이 수량연수 조사에서 아주 잘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기까지 구하는 것이 15점입니다. 이 구하는 데 걸린 시간은 한 7분 정도 하면 충분하게 금상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한 문제 15점당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일 때는 한 15분 정도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나를 훈련시켜야 되는 문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그러면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면 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네, 그 다음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벼 품목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병충해 7가지를 쓰시오. 수확감소제 A농지의 폐율, 보험금, B농지의 폐율과 보험금을 각각 구하시오. 그리고 제가 항상 그랬죠. 여러분이 이제 평가사가 되면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빨리 갈아엎을 수 있도록 식물체 피해가 65% 이상일 때, 경작 불능일 때 보험금, A농지의 보험금과 B농지의 보험금을 구하시오. 이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라면.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문제는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쭉쭉 보시면 그 다음 자, 문제풀이 방법을 2가지로 할게요. 그 다음 답안 보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을 다 풀어드릴 거예요. A농지의 제2항과 재직파 보험금을 구하라. 제2항 재직파 보험금. 자, 제2항 재직파 보험금에 있어서는 피해 면적이 실제 경쟁 면적분의 몇 분의 몇이냐를 갖다가 지급률에서 곱해주면 돼요. 그것이 1번의 5번 문제 1번의 핵심 키워드다. 그 다음 2번에 B농지의 수확감소보험금을 구하시오. 수확감소보험금을 구할 때 조사를 3번 했다 이거지. 3번 했을 경우에 우리는 수량요소조사와 표본조사와 전수조사 했을 때 무엇을 사용한다고요? 전수조사. 앞에 건 필요 없다 이거죠. 3가지 했을 경우에는 가장 정확도가 높은 전수조사 위주로 하면 된다. 자기 부담 비율 20%. 이렇게 하면 우리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시간이기 때문에 문제풀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3가지 중요한 사항은 정확하게 마인드에 컨트롤 시켜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런 요령으로 하겠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 1번 문제에서 묘는 해서 입에서 줄줄 나올 수 있고 또 손이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은 전수조사, 표본조사, 수량요소조사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그리고 각 항목별로 수량요소조사와 그 다음에 표본조사, 전수조사 시에는 수학 시기는 중요하다. 뭐가 나와도 알아맞힐 수 있도록 수학 전 14일 전후, 그 다음에 알곡이 역물에서 수확이 가능한 시기, 이런 부분들은 2개 다를 시기와 그 다음에 조사 방법을 반드시 함께 알아두시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의 답은 점수니까 우리는 점수를 갖다가 전부 다를 통째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삭수가 16개 이상인지 미만인지, 그 다음에 나달의 수가 50하나, 60하나, 70하나, 81 이상이냐 이래서 1, 2, 3, 4, 5점. 그 점수에서 조사 수학 비율을 할 때는 퍼센트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표를 주어질 거다. 그러면 최저를 하면 최저, 최고를 하면 최고 해서 구하면 되고, 수학량이 중요한데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표, 선, 면을 해서 표준 수학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선비할 때는 비율, 조사 수학 비율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면적 피해율은 그것이 실제 경쟁 면적분의 피해 면적이 30% 이상인지 20%, 10%에서 30% 사이인지 10% 미만인지에 따라서 1, 1.1, 1.1을 곱히면 된다. 이렇게 해서 1048에 나왔다면, 그 다음 피해율은 우리가 모든 작물의 공동상인 피해율은 평수 미평으로 문제를 푼다. 그때 답안 작성할 때 평수 미평은 쓰지 않는다. 바로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이 1500이면 1500을 바로 쓰고,
그 다음에 평균수당 1500 마이너스 수확량이 1408이더라.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제로라고 표시를 하면 된다. 이때 문제에서 미보상 비율을 10% 주었다면 평년 수확량인 1500 마이너스 조사 수확량 1408 이것에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 10%면 10, 15%면 15% 이렇게 해서 미보상 감수량을 기재하면 된다. 그래서 6.13%가 나온다. 여기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일하게 시험에서 2번 연속으로 또는 2번을 나왔던 게 병충해. 그래서 벼의 병충해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이 병충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암기 팁으로 흰 줄무늬 벼도 깨물어 먹새라고 암기해서 정확하게 정리하자. 흰 줄무늬 벼도 깨물어 먹새라고 정확하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흰 줄무늬 벼도 깨물어 먹새 이렇게 해서 2, 4, 6, 7개를 정확하게 암기하면 되는 문제로 되겠습니다. 예. 다음. 그 다음에 A 농지와 B 농지에 이것은 세트로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나오면 잘 보세요. 이제 4번 문제잖아요. 4번 문제 나올 때는 세트로 평가보다 하는 것은 세트로. 왜냐하면 평년 수확량을 1600kg로 줄 수가 있고 단위 면적당 얼마다라고 줄 수가 있어. 우리는 이 농지의 평년 수확량이니까 그래서 요게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이 0.85kg라고 주어졌잖아요. 그죠? 문제에서. 문제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경쟁 면적에서 0.85를 곱해서 전체 13,600kg를 알아내야 돼. 그래서 평년 수확량은 그냥 전체를 줄 수 있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얼마다 했을 때는 실제 경쟁 면적을 곱해서 그래서 우리는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보가 한 세트로 평년 수확량은 단위 면적당 줘도 되고 아니면 문제에서 전체를 구할 수 있고 가입 수확량은 여기서 평년 수확량에서 몇 프로 가입하지 계약자가 50%에서 110%까지 가입할 수 있다면 그것을 주어지면 그대로 곱해서 구하면 되고 보험 가입 금액은 이것에 대해서 가입 수확량에서 단위 킬로그램당 얼마라고 1,300원 주어졌죠. 그죠? 가입 가격은 다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평가보 해서 평년 수확량과 가입 수확량과 보험 가입은 세트로 해버리면 된다. 그 다음 모든 품목에서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 대비해서 이번에 조사한 수확량 평년 수확량 대비해서 수확량의 그 차이에 대해서 미보상 비율이 몇 프로죠? 문제에서 10%. 이렇게 해서 미보상 감수량을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 피해율은 글자를 다 써줘야 됩니다. 피해율은 그 다음에 평순위평 13,600 마이너스 수확량이 4080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952kg 분의 13,600 이렇게 해서 숫자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63%가 나온다 이거지.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에서 피자 해서 이 가격을 쓰지 말고 바로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구했던 63%에서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은 문제에서 주어진다.
20%라고 주어져 있죠. 예,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이 5번 문제에서 이제 2024년도 오면서 약관 개정이 약간 된 게 있기 때문에 미리 5월 달에 확정이 되겠지만 미리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고 약관이 이미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에서 확정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시험 나올 게 뻔하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는 이정제파다 하는 걸 정확하게 기록을 하자. 그래서 15법칙이다. 그래서 이양직파 불능부, 그 다음에 제2양, 제직파, 그 다음에 제정식, 제파종, 이걸 갖다가 여러 수십 번 쓰면서 혼돈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이양직파 불능부장은 10%고 15법칙이니까 여기서 15%를 더해준 것은 제2항일 때 15%를 더해주니까 25%가 되겠죠. 왜? 10% 플러스 15%를 더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 제정식은 20%. 제정식보다 제파종은 35%. 여기서 15%를 더 더해주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5번 정도는 계속 좀 써보자. 이정제파를 써놓고 나중에 이정조파, 정조해서 조기파종일 때도 25%를 적용한다. 그것만 알면 문제 풀기가 되게 쉬워요. 그죠? 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우리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제정식, 제파종에서 품목이 4개 늘어났어요. 이제 약관이 변경되겠죠. 4월 달에. 그러면 제정식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였죠? 양배추. 서양 양자를 쓰라고 했죠. 한자를 써서 양배추. 그 다음에 제파종은 마늘. 근데 제정식과 추가로 나오면 몇 퍼센트를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담당자라면. 그래서 옛것을 알고 새로운 것은 이것보다 적게 적었구나. 그래서 제정식과 제파종을 전부 다 통일해서 새로 된 품목은 20%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설되는 제정식과 제파종의 4개 품목들은 비율이 20%. 이번에 시험 나오면 그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제정식 품목 중에서 제정식이니까 정식한다는 건 추자 들어요. 추자 들어가는 게는 가을배추, 월동배추, 브로콜리. 그죠? 그 추자가 들어가는 것은 정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파종은 메밀, 그 다음에 쪽파, 1형과 2형. 요렇게 현재 약관의 변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식한다면 양상추가 있습니다. 서양에서 왔대서 양상추, 월동배추, 배추, 가을배추, 브로콜리, 영어니까 그렇게 해서 4 품목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정식 품목으로 편입돼서 20% 되는 부분은 월동배추, 가을배추, 양상추, 브로콜리. 그 다음에 제파종, 메밀, 쪽파 1형, 쪽파 2형.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책에 약관이 확정되면 그때 한 번 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동, 쪽파 1형, 쪽파 2형.
메밀, 월동무. 그래서 제 파종은 메밀, 월동무, 쪽파 1형, 쪽파 2형 4개 품목. 그 다음에 제 정식은 브로콜리. 그 다음에 추자로 끝난 월동 배추, 가을 배추. 그 다음에 양, 상추. 예, 이렇게 해서 미리 공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 5번 문제는 전수조사, 표본조사, 수량조사 조사를 동시에 했을 경우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바로 전수조사를 기준으로 한다 하는 것만 알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논작물에 대해서 문제 푸는 게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안 나오는 건 나중에 핵심 문제에서 보면 이제 표본조사일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로스율 7%를 적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함수율. 그 두 가지만 해주면 되고, 전수조사일 때는 함수율만 해주면 된다. 예, 그리고 수확량 할 때 세모와 동그라미는 수확량에 포함시킨다 하는 것까지만 알면 핵심 문제에서, 오늘은 기초반이기 때문에 수량요소 조사에 정확하게 알고 전체를 다 우리가 조사를 했을 경우 전수조사 우선을 한다는 것은 틀리기 쉬운 문제일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논작물에 대해서는 공부가 완료되고 기초적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내가 표본조사와 전수조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하는 것은 제 유튜브 강의에서 들어보시면 되고, 또 진도 나가면서 지금은 기초반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오늘은 수량요 조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자. 다음에 빠르게 진도 나오고 난 뒤에 핵심 강의 한 4월이나 5월경 할 때는 그때는 전수 표본조사까지도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밭작물. 밭작물의 핵심도 왜 제가 논작물을 알면 밭작물은 쉬워진다. 그래서 밭작물은 밭전자를 쓰잖아요. 밭전자. 물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공부했거든 물이 위에 있는 답, 전답인데 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는 밭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밭작물의 핵심. 밭작물은 오늘 공부하다 보면 되게 재미있을 거예요. 밭작물은 마양고옥, 강강감, 착콩량 플러스 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서 하는 일이 뭐죠? 조사 대상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조사 대상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 이것이 가입 면적이 아니고 시험 문제에서 가입 면적을 주어지고 실제 면적도 실제 경작 면적 주어질 때 기준은 뭐라고요? 실제 경작 면적. 실제 경작 면적이더라. 이 실제 경작 면적 중에서 조사 대상 면적이 정해진다. 조사 대상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 중심에서 경작 면적에서 빼기 꽃표, 세모, 동그라미를 다 빼주고 왜? 100% 답이 나왔기 때문에 다 빼서 그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 100%임을. 나머지 애매한 부분만 조사해서 우리는 할 거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고사된 면적, 미보상 면적, 기수학 면적을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은 기호로 X, 세모, 동그라미를 하면 완벽하게 틀리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피해율 공식은 제가 여러 번 공부하면서 이걸 헷갈리지 않게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고민한 게 첫 글자를 갖다가 좀 암기하기 쉽게 스커스단을 유출해낸 거죠. 그래서 평조단, 스커스단 이름이 평조단의 유명한 수미다. 평조단에 꽂힌 수미 공식만 사용하면 그냥 순서대로 평조단 수미 써놓으면 미보상
감수란 걸 구했으면 그 다음 자연적으로 피해율 구하고 보험금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저것을 구해서 피해율을 구하고 보험금을 구하는 게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치세요. 평, 조, 단위 면적당 할 때 단. 그래서 평조단, 수, 미. 동그라미 쳐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피해율을 구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은 문제에 주어진다니까요. 이게 10,000kg로 주어지면 실제 경량이 1000이면 그죠? 10kg per 메타 제곱. 단위 면적당 10kg가 생산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왜 이게 필요할까요? 결국은 필요한 이유는 그렇죠. 피해율을 구할 때, 수확량 구할 때, 수확량을 구할 때 이것은 기준이 되는 그죠? 수확량 구할 때 1번 단위 면적 평균 수확량 구할 때는 세모와 동그라미를 수확량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왜? 우리가 직접 조사한 게 아니잖아요. 이때 미보상 면적하고 기수학 면적에 대해서 기준을 뭘로 해서 단위 면적당 해주지? 과거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깔끔하게 평조단 수미라는 공식을 써놓고 수십 번 적다 보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 구할 때 조사 대상 면적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표본구에서 조사한 걸 그대로 곱해주는데 그 다음에 세모와 동그라미는 1번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을 곱해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평균 수확을 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조사한 것은 조사 대상 면적에서 곱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수확량에 포함시킬 거다. 왜? 보험에서 책임 안 지잖아요. 기수학하고 타작물 심었는데 해주겠습니까? 그럼 수확량에 포함을 시켜버려. 그때의 기준이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해주더라. 그래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 조사 대상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경쟁 면적의 기준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헷갈리지 않은데 가입 면적하고 시험 문제 같이 나오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항상 조사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조사한 실제 경쟁 면적에서 고사 면적, 미보색 면적, 타작물, 기수학 면적을 다 빼준다. 곱표, 세모, 동그라미를 다 빼줘서 이때 빼주는 이유는 100% 답을 다 알기 때문에 조사 대상 면적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면 정확하게 이해가 된 겁니다. 그 다음 표본구간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표본구간의 수확량 조사 방법에 따라서 수확량이 나오면 표본구간 면적에서 하나, 둘, 셋, 넷, 5포기 4포기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4포기의 길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 표본구간은 4포기의 길이는 한 포기를 이만큼 차지하잖아요.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5가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우리가 조사 나가면 줄 잡아가지고 잽니다. 5개 포기해야 정확하게 4포기의 길이가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본 구간의 면적 이게 길이가 1.3m고 표본 구간 4구간이면 다 더합니다. 또 다른 데 가서 1.5m, 1.4m, 1.6m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5.9m 나옵니까? 1, 2, 3, 4, 5, 5.8이네. 5.8m가. 이게 분모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해서 우리가 단위 면적당 표본 구간의 수확량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이죠. 체계적이고. 그죠? 그래서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 수확량은 우리가 평가사가 표본 구간 정했으면 길이를 재고 그 길이에서 수확량을 표본 구간이니까 로스를 감안하고 함수를 감안해서 나온 그 값이 표본 구간의 수확량이 된다. 그래서
궁극적 수확량은 우리가 조사 대상 면적, 이 조사 대상 면적에 대해서는 이 표본 구간에 그 값을 적용하고 플러스 꽃표와 세모는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의 기준값을 적용하는 것이 수확량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되게 어려운 개념인 것 같지만 일단은 우리가 평가서가 이게 길이를 재서 다 하는 것은 조사 대상 면적이니까 실제 조사했잖아요. 그 면적의 값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고 보상해주지 않는 것은 모르니까 단위 면적당 과거 5년 평균의 평년 수확량의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값을 곱해줘서 우리는 보상해주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는 수확량에 포함시키는 거다. 그래서 피해율은 평수 미평. 결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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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좋은 질문입니다. 그죠? 이 길이를 하고 세로도 이거와 요것의 길이가 또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 좋은 질문입니다. 배가 이렇게 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포기와 이 포기의 길이 곱하기 네 포기의 길이. 이 가로 세로죠. 가로 세로.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가로 세로인 게 포기와 포기의 길이. 요 포기가 있고 이 포기가 있으면 이 포기의 길이하고 네 포기의 길이. 요 면적이죠. 그게 면적이에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가로 세로잖아. 그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에 주어지면 아,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구나 하는 것만 알면 된다. 네 포기의 길이니까 다섯 포기를 끝에서 재리면 네 포기가 되고.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 그렇죠. 그것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보통 보면 다섯 포기의 중심의 중심까지 길이를 재고 그 다음에 이 또 밑에 또 한 줄이 있으면 이 줄과 이 중심선에서 길이를 잽니다. 그 차이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 길이만 중심에서 재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밭작물의 기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마늘, 양파, 고구마하는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피해율의 공식인데, 근데 예외가 있어. 그 예외가 시험에 잘 나오더라. 그 예외가 뭘까요? 바로 옥수수예요. 이 옥수수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